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여자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이번에 주제는요, 댓글 컨텐츠가 아니라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 말을 들었다 해서 기분 좋아할 미혼 여성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기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야. 자, 제목 보시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노처녀를 위한 나라는 없다. 사실 영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영화.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혹시 영화 제목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고 잘 만든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거든요. 그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 거기 노인이 보통, 거기서 말하는 노인은요, 나이 먹은 이제 어르신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철학에서 노인은 현자입니다. 현자, 와이즈 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인은 현자로 비유하면 현명한 사람을 위한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제대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현자가 이제 보안관으로 나옵니다. 퇴직 보안관, 퇴직을 앞둔 이제 나이든 보안관.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측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측한 대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많은 변수를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다,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아무튼 제가 제목에서 노처녀를 위한 나는 없다는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근데 이 말이 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제목글을 보고, 붕어요, 이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미네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네, 저의 대답은 뭐였냐 하면, 그럼 노처녀를 위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처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일본 그리고 미국이 여자가 결혼 안 해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살기 진짜 힘든 나라입니다. 알잖아, 여러분. 마케이누 세대 본고장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극자본주의라서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혼자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살기가 힘들어요. 전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여자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는데 문제가 없다, 괜찮게 살 수 있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무조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 왜 노처녀가 살기 힘들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복지제도가 좀 북유럽. 자, 북유럽은 복지가 좋은 거지 살기 좋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복지가 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가 좋은 것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때문에 번성하고 살기가 더 힘듭니다. 갖추고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북유럽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소박하게 살고 없이 삽니다. 차도 안 굴리고. 왠지 아세요? 세금을 말 때까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갖추고 살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제약시된 나라예요. 우리가 막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나는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몰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 그러기에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북유럽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같은 나라는요, 남녀 평등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좀 약하다고 해서 여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가 좀 챙겨주거나 뒤봐주거나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북유럽 어떤 나라냐면 그런 거예요. 남자가 반할 테니까 너도 반해. 남자 무거운 거 드니까 너도 무거운 거 들어. 남자 옮기니까 너도 짐 옮겨. 철저하게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여자분들 유럽 가면 적응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한국의 여자분들은 굉장히 약하고 남자에게 과하게 의존을 바라고 있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유럽 같은 나라는 수동적이 못 삽니다, 진짜. 안 받아줘요, 이게.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노처녀를 위한 나라가 될 수 없을까? 왜 될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노처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처녀를 안 부를게요. 나이든 여자라 부르겠습니다. 나이든 미혼 여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게 큽니다. 여자분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결혼하고 혼자 사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보통 여자는요, 남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남자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인구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인구 증가입니다. 동물로 치면 번식이에요, 번식. 번식을 해서 종족의 개체수를 늘리게 하는 거야. 인간으로 치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미래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게 여자한테는 가장 큰 역할이야. 근데 결혼 안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 근본적인 역할을 못 한 상태에 나이가 먹으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좀 이런 말 하면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없습니다. 근데 나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 들고 결혼하는 여자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번성이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뭐 소득을 벌고 나라에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대려고 하죠. 돈 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이든 미혼 여성분들의 상당수는 빈곤에 시달립니다. 저는 모든 여자분들이 다 능력이 없다, 힘들게 산다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근데 여자분들 알 필요가 있어. 능력 좋은 여자가 있는 건 사실이야. 뭐 결혼 안 한 분 중에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뭐 사업 같은 거 잘 해놓고 그런 분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전체 여자 중에. 저는 뭐 명대 나왔고 뭐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 여자들 무리에서 최상위권이야 사실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결혼 못했을 경우 제가 봤을 때 한국 나이로 한 35세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89년생부터 포함되는 거예요. 89년생 위로. 그럼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여성 빈곤율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반이 넘어요, 반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난 여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못할지언정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럼 여행 가면 안 돼. 여행을 막 가면 안 된다니까. 뭐 명품 같은 것도 쉽게 사면 안 돼. 근데 지금 보면 벌어놓은 돈은 많지 않은데 뭔가 크게 지른 것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커리어도 별로고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나이 들었을 경우 이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기준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많은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들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여자분들은 뭐 지금 대한민국 불공평하다, 여자한테 안 좋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 여자들이 가장 취업하기 쉽고 일하기 좋고 이것저것 혜택 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남자들이 엄청나게 양보해주고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당제라는 명목하에 특정 성별을 강제로 뽑아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할당제라는 게 뭐예요? 원래 뽑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고 나니까 조직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은 일대로 못하는데 자력갱생 안 되면서 바라는 거 많아지고. 근데 앞으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경기가 많이 어려워. 경기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같은 걸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이제 밤늦게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원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잔업 특근이에요. 특근은 주말 근무하는 거고 잔업은 이제 기본 근무 플러스 이제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거. 그래서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남들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그리고 빨간 날에 나와서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돈 많이 받는 건데 경기가 어렵다는 건 이제 물량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물량이 안 나오고 이제 공장에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공장장 입장에서는 공장을 이제 박스에 가동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본 근무만 시키는 거예요. 잔업 안 시키고 특근 안 시키고 빨간 날 출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급이 감소해요. 적당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감소해요. 사람들이 이제 월급이 한 350 받다가 한 220, 30 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물가는 올라가요. 저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생각하거든요.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만간 삼겹살 100g에 3,000원도 찍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한 2,600원 정도 합니다. 마트 가면 한동 기준으로 목살은 2,300원 합니다. 100g에. 그러면 월급은 적어지는데 이제 물가 부담은 더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 주문도 안 해. 이게 여자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라에서도 세금을 많이 거두기 힘들어요. 복지를 많이 챙겨주기 힘듭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여자한테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 힘들어. 그러면 그동안 챙겨줬던 것을 못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결혼 못할 사람들 많아져요.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참 걱정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뭐 여자가 좀 못해도 남자가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데리고 살겠지. 그런 마인드 이제 안 통해. 그럼 능력 없는 여자들은 이제 결혼 못 하는 거고, 능력 없는 여자들은 앞으로 특별한 어떤 미래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여자한테 많이 지원했던 복지도 줄일 겁니다. 줄일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했을 경우 굉장히 힘든 삶이 예정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노처녀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북유럽 그런 국가도 노처녀분들한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자분들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사태 파악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미디어에서 자꾸 달콤한 얘기한다고 인스타에서 자꾸 뭐 기분 좋은 뭐 음식이나 여행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혹시나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사정이 안 좋아졌을 경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는 나이든 여자한테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안 해줄 것 같은데 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